안녕하세요. 존버게임 존입니다. 어제 11월 29일 날짜로 코스피 코스닥은 2%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투자 중인 종목인 YG 엔터테인먼트를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YG를 투자한 건 단순한 계기에서 투자를 했어요. YG가 올 한 해 블랙핑크의 공백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었는데요.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텔레그램에서 블랙핑크가 내년에 컴백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공부 없이 무턱대고 사게 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YG의 가수들이 뚜렷한 활동이 없어서 올해 실적도 적자 전환을 했고, 주가도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블핑이 컴백한다면은 이익이 회복되면서 턴어라운드로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불픽 컴백이 확정된 시점에서 일단 조금 사보았습니다. 블랙핑크 컴백과 동시에 2NE1의 컴백까지 공개한 양형석을 보니까 이분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제니의 만트라가 나오게 되었고, 또 로제의 아파트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제가 처음 샀을 때 우울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비록 솔로 활동은 YG 것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불픽 멤버들의 화력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맨날 지루한 투자만 하다가 엔터 쪽을 투자해보니 노래도 많이 듣고 뭔가 가수 잘 되는 게 내 투자도 잘 되는 것이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간만에 느껴보는 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YG를 7월쯤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나서야 이제 언제 팔아야 하나 싶어서 부랴부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투자 순서가 엉망이지만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YG의 지금까지 행보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미 투자 중이라 투자 추천은 아니고 기업 하나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시작합니다. 2019년은 이때인데요. 이때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년에는 YG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18년도 빅뱅 멤버들의 군입대로 빅뱅 수입이 제로가 되면서 적자를 기록한 후 19년도에 뭐가 터지냐? 바로 버닝썬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YG 푸드와 같은 신사업들이 적자를 내면서 추운 겨울이 왔었죠. 그래도 블랙핑크가 꾸준히 활동을 해주었었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핑크의 활동으로도 영업이익률 수준은 빅뱅이 활동했을 시기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때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옵니다. 적자 사업이었던 YG 푸드의 매각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빅뱅이 코첼라 페스티벌에 출연이 확정되면서 컴백 기대감이 생겼었어요. 군 입대 전에 빅뱅의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빅뱅이 컴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또 신인 남자 그룹인 트레저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때쯤 해서 블랙핑크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튜브 조회수가 글로벌 2위를 기록하고 미니멈 개런티도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블랙핑크, 빅뱅, 그리고 새롭게 데뷔하는 트레저의 조합으로 기대감이 잔뜩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6월 목표가가 또 한 번 더 상향이 됩니다. 바로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어요. 블랙핑크가 How You Like That 있잖아요. How You Like That으로 컴백을 한 후에 32시간 내에 1억 뷰를 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4천만 명이 돌파했었습니다. 공개 2주 만에는 이 How You Like That이 2억 3천만 뷰까지 달성을 했었고, 앨범 판매량은 100만 장까지 예상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 해에 앨범 판매량이 250만 장까지 팔릴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이 550억을 기대를 하게 된 상황인 거죠. 지우고 쓸게요. 바로 이 시점인데요. 그리고 이때쯤 그 트레저도 함께 데뷔를 하게 됩니다. 트레저도 데뷔를 하면서 앨범이 20만 장을 돌파했어요. 20만 장을 돌파를 하니까 기대감이 잔뜩 찼었습니다. 하지만 이 20년 모두 기억하시죠? 코로나 시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빅뱅의 컴백이 예상되었던 코첼라 페스티벌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빅뱅의 컴백이 기약이 없어졌어요. 연초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좀 아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21년으로 들어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잠시 감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핑크의 폭발적인 IP 성장으로 기대감이 쳤었고, 또 이때 빅히트가 잘 나갔어요. 빅히트가 잘 나가면서 빅히트의 음원 유통을 이 YG의 자회사인 YG 플러스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YG 플러스의 이익 잠재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21년이 되면서 그 전에 적자 사업이었던 뭐 제작, 푸즈, 화장품의 사업부가 모두 정리되면서 21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감이 잔뜩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 이때쯤에는 로제가 솔로 활동이 있었고요. 또 트레저가 컴백을 하면서 실적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1년 4분기 이때는 블랙핑크가 이제 완벽하게 컴백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21년 11월 이 시기에는 리사가 솔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1년에는 5월에 로제의 솔로, 그리고 11월에는 리사의 솔로 활동이 있었었죠. 다만 아쉬운 점은 5월 상반기에 이 4분기에 불핑의 컴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때 컴백을 하지 못하고 이게 또 다시 내년 22년 상반기에 컴백을 할 것이다라고 블랙핑크의 컴백 시기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바로 NFT 열풍이 불었었죠. NFT 열풍이 불면서 IP를 가진 엔터주들이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은 글로벌리하게 발생했던 모멘텀은 아니었고 우리 한국만 모멘텀을 받았던 거라서 이렇게 잠깐 반짝했다가 주가가 다시 시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2년이 되었고요. 22년 상반기에 원래 블랙핑크의 컴백이 예상되고 있었죠. 하지만 21년 상반기에도 컴백을 하지 않고요. NFT의 모멘텀이 사그라들면서 주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엔터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려면은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22년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로제와 그 리사의 활동 이후 뚜렷한 활동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많지 않았고 컴백 시기가 또 22년 상반기로 밀리게 되면서 컨센이 안 좋은 시기였어요. 또한 이때 22년 5월쯤에는 하이브도 그렇게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부진으로 인해서 산업 전체가 디레이팅 되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원래 처음에는 21년 4분기에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을 한다고 예측이 되었었는데 그게 22년 상반기에 밀리게 되었고 그 상반기에도 컴백을 하지 않고 22년 3분기에 드디어 컴백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활동을 거친 후 4Q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월드 투어가 예상이 되었었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NFT로 잠깐 이렇게 올랐었다가 떨어지는 엔터사들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블랙핑크의 지난 투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서 11만 명, 글로벌리 47만 명, 해당 평균 관객 수는 이렇게 10,000명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얼마만인가요? 원래 21년 4분기에 예상이 되었다가 1년이 지난 22년 3분기에 실제로 컴백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주주들은 정말 블랙핑크의 컴백을 못 빠지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에는 이때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빅뱅의 디지털 싱글이 발매되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또한 9월에 이제 블랙핑크가 봄핑크로 컴백을 하게 되고 이게 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게 하는 등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낮게 나왔었어요. 3분기 실적에 왜 컨센보다 낮게 나왔었냐면은 이때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고 앨범이 281만 장 가까이 팔렸었거든요. 이때 22년에. 하지만 이 일부 매출이 4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숫자가 좀 덜 나왔었습니다. 당시 매출이 223억으로 찍혔었는데 앨범 팔린 게 281만 장이니까 이 매출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사라진 건 아니고 4분기로 밀린 거니까 4분기엔 또 뭐가 예상이 되어 있나요? 이 4분기에는 바로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죠. 월드 투어가 기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을 또 까봤는데 3분기와 같이 회계 반영이 이연이 되면서 컨센서스에 못 미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연된 실적들이 23년 1분기에 이 1분기에 모두 반영이 되면서 총 한 분기에 365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돼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게 바로 이 5월이고요. 그러면서 이때가 주가의 고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가 하반기에 기대가 되었었는데요. 베이비몬스터는 블랙핑크의 팬덤이 흘러들어가서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데뷔 전에 벌써 300만 명이 돌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22년 3분기에 앨범을 팔았고요. 그리고 월드투어의 매출이 이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이후로는 이제 또 블랙핑크가 쉬게 되면서 작년만큼의 앨범 판매량을 가져갈 수가 없고 또 그 후로 투어도 쉬게 되겠죠. 바로 매출 공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분기 실적 발표 5월 이후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점점 이렇게 주가가 미래의 실적의 하향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주가는 선반영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래의 실적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선반영을 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엔터사들이 좀 이런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수들이 계속 1년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한번 나왔다가 좀 쉬고 또 컴백을 하다가 좀 쉬고 하니까 이 주요 IP들의 컴백과 또 쉬는 거에 따라서 매출과 주가가 이렇게 약간 시크릿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는 배몬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에서 이게 투어가 끝나면서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니 많이 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12월에 다행히 블랙핑크는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완전체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언제 시작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고 있었죠. 이렇게 11월에 데뷔한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6만 명 정도였어요. 6만 명인데 이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6만 명일 때 앨범이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근데 베이비몬스터는 블랙핑크의 팬덤이 어느 정도 흘러들어간 팬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블랙핑크의 팬들이 동남아 팬들이 많았어서 동남아가 좀 구매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24만일 때 160만 장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4분의 1인 6만 명 정도이니까 6만 명 정도로는 앨범 40만 장 정도 팔릴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재계약을 했지만 다음 활동이 묘연해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하염없이 빠지게 되었고요. 아직 배몬이 데뷔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지만 배몬의 파워런은 아직 좀 역부족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24년 4월 이때쯤 배몬의 초동이 40만 장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역대 걸그룹 중에는 1위라고 하네요. 지금 최근에 나온 드립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원래 아이돌을 되게 안 듣다가 YG를 투자하면서 좀 듣게 됐는데 이게 1억 뷰나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K-팝의 힘이 저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0만 장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다 보니까 1분기 적자를 맞게 돼요. 1분기 적자, 2분기가 적자가 났었는데요. 제가 도입부에 말했던 이때 7월 YG가 그 YG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영상으로 블랙핑크의 컴백을 확정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핑이 컴백을 하면서 2NE1의 컴백도 예고를 하였고요. 또한 배몬이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른 월드 투어를 예고하는 등 25년을 기대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1년간 푹 쉬었던 YG에 약간 봄이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차인 배몬은 벌써 투어를 개최하면서 수익화를 풀가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5년에 만약 배몬의 투어 그리고 불핑의 활동까지 겹쳐지게 된다면은 25년에는 이렇게 과거의 전고점의 높은 수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좀 전에 말했듯이 드립이란 곡이 지금 유튜브 1억회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68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2년 만에 성장세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수출 물량까지 고려한다면은 아마 100만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된다고 해요. 현재 배몬의 성장 곡선이 매우 가파른 상황인데요. 블랙핑크의 컴백과 겹치는 25년이 매우 기대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블랙핑크의 컴백이 22년 9월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투어 실적이 최고조로 반영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5월에 주가 고점이 나왔었는데 그 주가 고점이 나오려면 결국 불핑이 앨범을 내고 월드 투어까지 하는 26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머리 꼭대기는 아니어도 기대감과 실적이 적당히 잘 반영된 시점까지만 기다려야 될까요? 또 예전에 블랙핑크의 컴백 시기가 계속 미뤄졌었잖아요. 이번에는 YG가 직접 말한 만큼 25년에 모두 컴백하겠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배몬과 블랙핑크가 동시에 활동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고점을 찍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배몬의 투어가 시작이 먼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의 앨범이 발표가 되겠는데 이게 합쳐져서 고점을 찍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좀 이게 어긋난다. 투어를 하고 또 투어가 또 잠잠해질 만큼 앨범이 나오고 투어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뭐 마지막에 솟을 수도 있고 이제 주가 상승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무튼 앞으로의 기추가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야 뭐 운 좋게 이때쯤 사가지고 평당가가 36,000원 정도 되는데요. 솔직히 짧은 기간에 한 30% 정도 수익이 지금 생긴 상황이라서 이것을 뭐 앞으로 정리를 할지 끝까지 끌고 갈지는 뭐 앞으로 공부를 하다가 더 좋은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스토리를 보느라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리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YG의 큰 그림이 그려져서 정말 좋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개인 만족이긴 하지만요.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